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민주당이 유튜브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각 의원별로 채널을 만들어라, 또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만들라고 하면서 유튜브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애국순찰팀 황경우 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자 속보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그 애국순찰팀에서는 그 전에 조금 감진했어요. 감진했는데 역시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파 성향의 유튜브 굉장히 의식을 했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먼저 가짜뉴스, 이 탄저균 예방 백신 관련해서 가짜뉴스 운운하면서 우리 우파 성향의 이제 유튜버들을 공격했는데, 이것이 말이죠, 크게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호응하지 않는 분위기가 연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 성향의 이 유튜버들을 통해서 사실상의 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점, 그리고 지금 삼권 분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사법부의 잘못된 전행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파 성향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권 여당에서도 그렇고 지금 급한 불이 오히려 지금 유튜브가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말이죠, 공중파, 지상파, 사실상의 언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이 유튜브가 그 언론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이 말이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들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유튜브의 역할, 이렇게 집약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좀 보면요, 민주당이 이제 유튜브를 공식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만들고 EJ라고 하죠. 유튜브는 유튜브로 막아내고 깨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대응, 그리고 국정 홍보,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책 홍보 이런 거겠죠. 그리고 영상물에 대해서 민주당이 각 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연말까지 만들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죠, 청와대가 공격하고 공영방송을 동원하고 한겨레를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파 성향의 유튜브들에게 심지어 말이죠,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구글을 겁박하고 우리 국민들의 유튜브를 겁박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잘 통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결국에는 EJ식으로 자기 자신들도 막대한 자금력, 조직력을 동원해서 그 조직력을 바탕으로 유튜브를 제작하겠다고 이제 공식 선언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막대한 조직력, 자금, 권력의 힘, 모든 걸 동원해서 이제 유튜브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제 공문을 다 의원실에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국정 현안 및 성과 홍보 관련 영상물을 최소한 한 편씩 의무 제작해라. 또 가짜 뉴스 대응이나 이와 관련된 법안들, 관련 컨텐츠를 만들어라, 이런 건데, 야, 이거 무시무시한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애국수찰팀에서 확인해 보니까 벌써 10월 말에 저번 달에 했어요. 저번 달에 해가지고 이해찬 당대표죠.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미 이제 각 의원실로 공문을 통해서 보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연말까지 이 가짜뉴스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이 좋아 자기 자신들에게는 가짜뉴스지만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한테 불편한 내용을 퍼뜨리는 그러한 유튜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짜뉴스를 대응하고 국정 현안, 성과 홍보에 관련한 영상물을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 보좌관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보좌관들이 지금 굉장히 난리법석입니다. 이 유튜브를 갑자기 영상을 만들려니까 이 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기본 지식도 없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사실상 민주당 내에 말이죠, 이 동영상 컨텐츠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인기 목록이랄까요,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라고 굳이 한다면 금태섭, 그리고 박주민 정도 의원이라고 그래요. 이 두 사람 다 변호사 출신인데, 민변 출신이죠. 이 박주민 현재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인데, 이렇게 두 사람 정도만 그 동영상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 홍보도 하고 그러한 영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자문을 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 이분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당대표가 말이죠, 이해찬 당대표 또 홍영표 원내대표가 의무적으로, 여러분들 연내 12월 말까지예요. 그러면 지금 실지 2달도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뭐 행사 빼고 그러면 언제 이거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비서진들 보좌관들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경험 있다고 하는 자체 내에 민주당 내에서 박주민이나 그 금태섭 의원 등에게 자문을 얻는 이러한 이분들 일인데요. 유튜브 하고 있나요?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말이죠. 자기 자신의 홍보물을 이렇게 올리고 영상, 그러니까 SNS상에 뭐 구독자가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데 자기들의 홍보를 그리고 이제 사실 유튜브다라고 한다면 굳이 한다면 좌파 성향의 채널이 네.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포을인가요? 거기에 손혜원 의원, 여성 의원이죠. 그리고 또 여성 의원인데 이제 여기는 정의당의 심상정이 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정랜드 뭐 이렇게 상정랜드. 예, 심상정네 동네를 얘기하나 봐요. 상정랜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요. 손혜원 씨는 그래도 우리 우파 성향의 유튜브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좌파에서는 아주 굉장히 대세점이에요. 예, 예. 손혜원 씨 같은 경우 지금 가지고 있는 마포굴 이 컨텐츠는 지금 구독자가 한 29,500명. 오, 그러니까 3만 명 정도 되죠. 많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치수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신의 한 수나 정규제 TV 한 10분의 1 정도. 예. 예, 10분의 1 정도인데 지금 민주당 그 좌파에서는 아주 대세점 최고를 예, 치는 예. 거죠. 최고. 그다음에 지금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상정랜드라는 이 여기를 보면요.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채 안 돼요. 예. 한 7,803명 정도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상정랜드라고 하는 이 컨텐츠는 사실 여러분들 보면은요. 한 35분의 1 신의 한 수랑 견주어 본다면 한 3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걸음마 수준이라 할까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예, 지금 좌파 성향의 유튜브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 이 정도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게 되죠. 그러네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또 노력하면 또 자금과 조직, 예, 권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늘어나면서 말이죠. 뭔가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아시겠죠? 뉴스타파가 한 26만 명, 오마이뉴스가 22만 명. 기본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이제 시너지를 함께 이루면은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뭐 팟캐스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직을 동원했고 또 거기에 많은 또 청취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유튜브로 넘어오게 되면 또 금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추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아우, 위협적인데요. 위협적이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조직력과 자금력이 있으면 이제 기술력이라는 건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이라는 것도 뭐 좌파 성향의 팟캐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들의 조력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 커뮤니티 중에서 이 유튜버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 좌파들이 크게 자기들이 이제 정권을 잡아오면서 유튜브를 굉장히 작은 범위로 생각을 했었죠. 예. 어떠한 SNS상의 일반 소통 정도로 그리고 청소년들이 말이죠 만들어내는 어느 정도 동영상 수준으로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파급 효과가 말이죠 장난이 아닌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지대한 공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말이죠. 엄청난 대형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서 본인이 SNS로 그걸 극복하고 대통령에 등극된 거잖아요. 네네. 이러면서 이제 과연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냐고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거의 공중파, 지상파, 종편까지도요 유튜브를 다 운영해요. 다 하죠. 다 합니다. 안 하는 데가 없어요. KBS 물론이고 MBC 하다못해 JTBC 다 합니다. JTBC가 종편으로서는 이 지상파, 공중파를 넘어드는 그러한 시청률을 자랑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들 유튜브를 같이 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튜브를 무시해서는 이 방송 영역만 가지고는 그리고 지금 세계가 말이죠. 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언론만 이렇게 국한돼 갖고 접하는 것은 그만큼 우물 안의 개구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이 방송사에서 언론사 자체가 공영방송 비롯해서 언론사들도 유튜브를 이제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렇죠. 여론이 이제 흔들흔들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한국당의 의원들
뭐 거의 좀 지명도가 있다는 의원들 개인 유튜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야 이러다간 지금 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그 언론에서 좀 홍보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서 국민들에게 소통하는 데서 우리가 오히려 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에서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그 지하에 뭐 스튜디오를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 차리게 됩니다. 차리게 되는데 민주당 지하에 스튜디오를. 네, 자유한국당도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집권 여당이고 뭐 여러 가지로 그 한국당에 비해서는 규모라든가 이렇게 크겠죠. 그리고 일단은 뭐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지하에서 스튜디오를 이제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제 개인 방송을 대표님 아시지만 좀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신 대표에게 도움을 받아갖고 빼빼로데이라고 그래서 11월 11일 뭐 11시 방송 네, 오전 11시 뭐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지금 다 해놓고 시험 방송을 살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지인들하고 말이죠. 친한 사람들하고 이제 좌파 성향하고도 뭐 그런 얘기를 찬잔하면서 한 적은 있어요. 제가 네.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하긴 했는데 지금 뭐라 그럴까 좀 뒷목이 뻐근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날 일찍 또 민주당이 또 해버리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이에요, 대표님. 네. 그래서 참 이게 우연인지 11월 11일 11시에 하겠다는 거예요. 오픈 그러니까 그 어떤 개소식가처럼 네. 그 스튜디오를 말이죠. 이제 공개하고 뭐 이런 모습. 그러니까 빨리도 하네요. 뭐 10일 안에 후딱 만들어버리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하에서 해서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근데 이게 이해찬 그 당대표 차원에서 또 원내대표 차원에서 이게 독려하고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심의하고 조율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해라 그러면 바로죠. 그렇죠. 예, 대표가 이게 나선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특정 그 홍보국이라든가 이러한 당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당대표가 하고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서둘러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뉴스를 뽑으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좀 전에 신 대표 얘기한 대로 이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만약에 나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짜뉴스 대응이라는 게 뭐예요? 사사건건 우리 우파 성향의 유튜버들이 나오는 기사에 대해서 태클을 걸 건 너무도 그렇죠. 뻔한 거예요. 예,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가짜뉴스 대응. 말이 좋아서 가짜뉴스지 그게 가짜뉴스입니까? 자기들하고 이해관계가 다르면 다 가짜뉴스인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다 보면 아마 굉장한 그 유튜브 상에서 말이죠. 굉장한 갑론을박, 언쟁, 논쟁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네. 추세가. 그리고 다행히도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 숫자적인 개념에서는 우파가 당연히 뭐 저변 인구도 그렇고 훨씬 많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규모가 좀 클 뿐이지 동력은 그거 하나 거기서 하나 나와요. 그리고 극좌파 성향의 뭐 우파 채널이 그러니까 좌파 유튜브다 그러면 굳이 백은종 씨 하나 정도 우리가 떠오르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거의 거기는 뭐 여러분들 알지만 그 백은종 씨가 개그 수준으로 하잖아요. 좀 그렇죠. 장난기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뭐 자기들을 그 옹호해주고 응원하는 유튜브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민주당은 집권 여당에서 볼 때에는 제도권에서 볼 때 백은종 씨가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웃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한테 말이죠. 어떠한 정략적으로 이 당을 홍보한다든가 정책을 홍보하는 데는 뭐 백은종 씨가 뭐예요? 그냥 가서 2분짜리 3분짜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똑똑 끊어버리잖아요. 더군다나 애국수찰팀하고 얼마 전에 집회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법원 앞에서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상한 짓을 한 게 이게 지금 다 입소문이 나가지고요. 백은종 씨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물론 본인은 그러한 집회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네 집회에 나오고 함께하는 사람이 이 절도 미수를 한다든가 어떠한 그 물건을 훼손한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도 원치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백은종이라는 그 방송이 있는데 유튜브가 있는데 차지하고 당이 직접 이제 나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겠다. 네, 그리고 좌파에는 실질적으로 유튜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한 바에는 그 예능 프로그램의 그 제작팀 중에서 말이죠. 저명한 PD나 작가들을 벌써 고용할. 와, 대단하다. 이거는 부럽다. 수사팀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는 사실 이렇게 유튜브가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거의 손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우파 유튜브 관련해서 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뭐 간담회는 했지만
뭐 사실 뭐 간담회 끝나고 뭐 깊숙한 얘기도 못하고 맞아요. 바로 헤어지고 그냥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 굉장히 관심은 많은 것 같지만 솔직히 저한테 전화 와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예. 뭐 그런 것처럼 관심은 있지만 그렇다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구체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저도 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서로 콘텐츠 만들고 또 외곽에 있는 세력들 계속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면서 뭔가 동력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될 텐데, 물론 뭐 지금 너무 어지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안타깝고 좀 뭔가 도와주고 싶어도 제가 뭐 손쓸 부분이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깝다는 말만 계속 할 수뿐이 없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나서게 되면 방송이 띄워줄 거고 언론이 띄워줄 거고 자금력으로 맞습니다. 아까처럼 작가 동원하고 기술자 동원하면 그야말로 뭐 유튜브마저도 이제 좌파 세상이 되는 게 얼마 안 남았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대부분이고 그것을 또 노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공당에 또 이렇게 집권 여당 제1당 같은 데는 또 홍보국이라든가 이렇게 또 산하의 분과위원회가 다 있어 갖고 그 차원에서 홍보 대책을 한다든가 뭐 이러는 건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11월 11일 날 11시에 그 오픈식을 한다. 뭐 이렇게 스튜디오에 사실에 오픈 행사를 한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우리도 공식 홍보 채널로 활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당대표가 나서고 원내대표가 나섰다는 건 이건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죠. 예,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금력에서 뒤지고요. 조직력에서 뒤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뒤지는 게 아직까지는 여론전에서 지지율에서 우리 한국당과 우파들이 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거기에는 좀 거품이 있지만 어쨌든 그 리얼미터라든가 뭐 조사해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각 정당의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40%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우리 유튜브가 우파 성향의 유튜브들이 유리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더 먼저 했기 때문에 신의 한수라든가 정기재 TV 같은 데서 유튜브에 대한 어떠한 적응력, 그리고 어떠한 파급 효과, 그리고 기술력, 노하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있지만, 이것이 이제 조만간 자금력을 동원해서 따라잡힌다면 이것이 또 그때 보면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우리도 굉장히 안전하게만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이 뒤집어지는 데는 말이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유튜브도 결국엔 조직력과 자금력 아니겠습니까? 자금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또 우파가 자금을 동원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 태극기 집회 거치면서 뭐 종광용 씨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자금력을 동원해서 또 방송하다가 접었고, 또 모 방송도 상당히 큰 자금력을 동원해서 뭐 큰 돈이었죠. 그래서 하기 시작한 건데 저희도 이제 더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뭐 저희는 뭐 동원한 건 아니고 민주당이 동원을 해서 한다는 거는 자금력 플러스 그다음에 인맥, 그렇죠, 기술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무섭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게다가 이제 언론들이 거기에 가세하게 되면 또 상상 이상의 파급력을 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파들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더 나가서는 연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는 공유하고 연대해서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동안 보면 태극기 집회와 관련해서 너무 한쪽 방향으로 말이죠. 콘텐츠를 양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느낍니다. 저 뭐 신의 한수 뭐 지금 조금 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자만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계점에 좀 다다랐어요. 이런 그 분노 콘텐츠, 소위 말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콘텐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프레임과 관련된 분노 콘텐츠가 이제 한계점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콘텐츠, 대한민국 살리는 콘텐츠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콘텐츠도 함께 가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다변화된 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해서
뭔가 새로운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유튜브를 비롯해서 말이죠. 우파 성향의 이제 커뮤니티들이 조금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긴장해야 돼요. 예, 지금 일단 우리가 마지막 그 SNS로 소통을 하고 또 유튜브라는 것으로 전 세계 우리 한국의 우파들의 어려움을 지금 계속해서 폭로하고 그리고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말이죠. 집권 여당까지 나선다고 그런다면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는 말이죠. 굉장한 이제 앞으로 상당히 방해를 받을 것이 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걸 이슈화를 시키고 어떠한 것을 문제 제기했을 때 이들의 물타기는 같은 유튜브로 EJ식으로 들어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긴장 안 할 수가 없고요. 조직력, 자금력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력까지도 지금 말이죠. 본 궤도에 있는 이미 본 궤도에 있는 뭐 예능 프로그램들과 이렇게 저명한 PD라든가 작가까지 섭외가 또 이거 공식 발표한 거예요. 내일이라도 아마 섭외가 제가 알기로는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력까지도 해서 흔히 말하는 삼박자를 다 갖추게 되면은 이제 뭐 사실 또 권력이 또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에서 하는 일인데 지금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한국당에 그러니까 우리 우파 성향의 커뮤니티들이 열심히 하지만 한국당, 당과 당 차원에서 보면은요. 한국당의 커뮤니티는 사실 뭐 민주당이 금방 따라잡을 정도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홍보에 말이죠. 야당들, 특히나 이 한국당, 제일 야당인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오늘도 당내에서 말이죠. 뭐 친박, 비박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 탄핵 책임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홍문종 의원. 사실은 지금 경민학원 사태로 말이죠. 사학비리 문제로 본인이 털고 갈 게 많은데 당에서 뭐 또 사실 그 탄핵의 책임을 묻는다면 친박들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양심적으로 가장 자기들이 모셨던 어른이 지금 저렇게 돼 있는데 탄핵의 책임을 묻는 말을 말이죠. 홍문정 의원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볼썽사나워요. 당에서. 지금 그런 얘기보다는 야 민주당이 말이지 이제 유튜브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그때 유튜브들 이렇게 만났는데 좀 전에 신 대표인데 야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다시 소집해서 우리 다른 어떠한 기획을 좀 하자. 색다른 말이 유튜브를 EJ식으로 나온다는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떠한 커뮤니티나 아니면 컨텐츠를 한번 개발해보자. 뭐 이런 지략적인 걸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아무 소용없는 계속 그 안에서 소모전밖에 될 수 없는 무슨 뭐 칼로 뭘 도려냅니까? 도려내기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으니 참 정말 안타깝고요. 어쨌든 보수 진영한테 그러니까 한국당은 뺄게요. 예, 한국당 빼고 우리 그냥 민초들 우리 우파 성향의 우리 국민들 얘기할게요. 우리 국민들한테 이 보수 진영에게 밀린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민주당 쪽에서 이 좌파 성향들이.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말이죠. 여론전에 아주 막대한 자금과 조직력을 동원할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참 어렵겠습니다. 11월 11일 네. 11시. 예, 근데 저희는 그날이 주일이라 제가 조금 당겨서 10일 날 10일 날. 민주당보다 좀 일찍 해서 그래야죠. 예, 우리 신의 한수 제가 세컨 방송처럼 여러분들 신의 한수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우파들이 거의 데스크탑에서 많이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 취재에는 조금 열악해요. 그래서 저희는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비평 보도 이 비중하고 현장 취재하고 이렇게 함께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한 닷새 전쯤에 신한수를 통해서 인사를 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또 2부에서 네네. 나머지 뉴스 하기로 하고 그렇죠. 주말이니까 네. 2부에서 나머지 뉴스를 하기로 하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민주당까지 이렇게 나섰습니다. 사실 뭐 신의 한수 그동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노력해서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조직력과 자금력 사실 저희에게는 굉장히 벅찬 사항입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의 한수 뭐 특별한 자금력도 없고요. 그리고 뭐 엄청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정말 하루하루가 신의 한수 어떻게 보면은 생존의 길입니다. 제가 지금 머리를 안 잘라가고 계속 머리 흘러내리는데 머리 자를 시간이 없어요. 머리 자를 시간이. 사실 요즘 잠잘 시간도 없고 머리 자를 시간도 없고 오로지 사무실이 집이자 휴게실이자 나의 일터요 하고 싸우고 있는데 참 허덕허덕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신의 한수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게 신의 한 수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신의 한 수 30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00명도 안 남았습니다. 10,000명이 아니라 몇천 명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이 신의 한 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투자보다도 구독 버튼 안 하신 분들 꼭 눌러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고요. 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